안녕. 자, 우리 오늘은 상용 로그부터 지수 함수까지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꽤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돼서 좀 부지런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자. 자, 상용 로그. 우리가 상용 로그라는 것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로그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졌어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들 좀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2의 세제곱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지수에서 했었던 얘기였죠. 8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2의 몇 제곱이 8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요걸 물어보는 게 이제 2단원에서 하는 이야기였었지, 그치? 그럼 얼마입니까?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a의 x제곱이 n이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때 이 x를 로그 a의 n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었죠. 그래서 이 a를 뭐라고 불렀어요? 밑이라고 했고요. 얘는요? 진수라고 했습니다. 이 밑과 진수는 서로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고 했었죠. 얘네 둘 다 공통적으로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a는 1이 되면 안 된다. 왜 1이 되면 안 됐었죠? a가 1이 되면은 n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뭐 이상해. 로그 1에 3 말이 안 되잖아. 그치? 1을 몇 번 곱해야 3이 돼? 말도 안 되죠. 로그 1에 1 너무 많아서 탈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랑 n이 둘 다 모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지만 이 a만큼은 1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n은 1이 되면 됩니까? n은 상관없었어요. 로그 3에 1 그럼 3을 몇 번 곱해야 1이 됩니까? 0번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n이 1이 되면은 걔는 0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그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 밑과 진수의 조건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로그의 연산.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n과 로그 a의 n 얘를 두 개를 더하면은 뭐가 됐었죠? 로그 a의 mn이라고 쓸 수 있었다. 그래서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 이런 식으로 좀 입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 그래서 예를 들어 주면은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5를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로그 2의 15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거꾸로 기억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5를 곱하면 로그 2의 8이다. 이러지 마. 그거 아니야. 자, 그래서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다. 당연히 로그의 차는 진수끼리의 나누기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이 진수의 거듭 제곱은 바깥으로 뛰쳐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 2의 뭐 m의 k 제곱. 그러면은 이 친구는 결국 k 곱하기 로그 2의 m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네. 왜 굳이 이라고 썼을까? a라고 쓸까? 네, 아무튼 그렇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었던 내용이 밑과 진수의 조건. 무슨 소리야? 밑변환 공식. 네, 밑변환 공식. 자, 밑변환 공식이 뭐였어요? 로그 a의 p. 이 친구를 우리가 밑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주는 작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얘가 로그 2의 뭐 a 분의 로그 뭐 2의 b라든지 아니면 뭐 로그 3으로 바꿔줄까? 로그 3의 a 분의 로그 3의 b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이제 밑변환 공식이었다. 그래서 밑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밑변환 공식의 어떤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과 로그 b의 a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했었지? 역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뭐 1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뭐 a의 로그 a의 b는 뭐 b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a의 로그 c의 b는 b의 로그 c의 a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있었지, 그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두고두고 로그의 연산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그러한 공식들과 그러한 어떤 연산의 성질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걸로 로그의 연산들을 할 때 자꾸자꾸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의식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푸는 능력이 좀 이렇게 생겨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의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로그의 연산이 세워라 내워라 걸리게 돼요. 그래서 해도 뭔가 좀 이렇게 별로 발전이 없으면은 이 로그가 나중에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 로그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려운데 우리가 로그 함수랑 로그 방부등식을 다룰 때는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지금 이 단원 공부 확실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상용 로그로 넘어갈게요. 상용. 여러분들 상용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뭐 상용 뭐 이런 친구 생각하지 말고 상용.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상용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얼마 전에 양자 컴퓨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려면 최소한 15년은 더 있어야 된다, 뭐 20년은 더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또 이야기가 나왔었던 적도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상용화라는 단어로서 이제 상용이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상용화가 뭔지 알죠? 상용화가 뭐예요? 널리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잘 써지게 되는 것을 이제 상용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상용 로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용. 뭔가 이렇게 우리가 늘상, 자주, 빈번하게, 항상 쓰는 그런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상용 로그는 특정한 밑을 갖고 있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밑이 어떤 순간, 10인 순간을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부릅니다. 즉, 요약해서 말하자면 로그 10의 n, 이걸 상용 로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가 뭐야? 밑이 10인 로그. 그게 끝이야. 그럼 왜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까요?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밑이 10인 로그를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용 로그라는 것을 쓰면서 우리가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 로그 2의 3이 어느 정도쯤 되는 값인지 알고 계십니까? 1점 얼마 정도쯤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해봤자 한 1점 얼마 정도쯤이라고 밖에 생각을 못해요. 1과 2 사이. 그치? 왜냐면 2의 1제곱은 2고 2의 제곱은 4니까 3은 2랑 4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한 1점 얼마 정도쯤 되겠다. 근데 그게 최대야. 근데 우리가 이걸 더 근사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친구를 로그 10의 2 분의 로그 10의 3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봅니다. 더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름이 상용 로그라고 했잖아. 그치? 상용 로그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책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펼쳐볼래요? 아마 좀 추억에 젖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좀 보일 겁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548페이지. 548페이지에 보면은 상용 로그 표라고 하면서 뭐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상용 로그 표. 네. 이 상용 로그 표라는 것이 상용 로그의 값을 이 수학자들이 컴퓨터 계산기를 사용해서 일일이 다 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로그 그래 너네들 로그 10의 2 한번 찾아봐. 로그 10의 2. 자 어떻게 읽으면 될까? 본능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어디에 꽂힐 겁니다. 자 0점? 맞아 3010. 안 알려줘도 다 알죠? 왜? 우린 이미 삼각비표 뭐 이런 것들을 읽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삼각비표, 제곱근표 뭐 이런 것들 읽을 때 다 똑같은 원리 아니었어요? 그쵸? 자 지금 여기에서 나온 그 왼쪽에 짜라라라라 이렇게 적혀있는 뭐 1.0부터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 페이지에 9.9까지 걔네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1의 자리랑 소수 첫째 자리를 뜻하는 거고, 가로에 나와 있는 그 0부터 9까지에 있는 숫자는 그 바로 다음 자리의 숫자를 뜻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로그 10의 2.58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2.5를 세로에서 찾고 그 다음에 8 라인까지 가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숫자 불러주면 그게 로그 10의 2.58인 거거든. 어쨌든 지금 이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로그 1.00부터 로그 9.99까지 이 모든 값들을 다 구해줬어요. 이게 전체 몇 개야 이거? 뭐 1000개 아니야? 1000개? 오 대단하신 분들이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값들을 알고 있으니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로그 10의 2 얼마라고 이거? 0.301029. 이 친구는 0.4771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 주시면은 상당히 근사한 값으로 우리가 이 로그 2의 3이라는 값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점이고요. 로그를 이제 미치 10인 로그로 변환시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점. 일단 두 번째 이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상용 로그가 미치 10인 로그라고? 이게 우리 십진법의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여기 지구에서부터 뭐 저기 뭐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이제 얼마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무슨 뭐 5천 뭐 저저저저 해가지고 막 짜자자자자 뭐 2, 9, 뭐 1, 8 점점점점 뭐 3, 2, 7, 1km 뭐 이런 식으로 변태같이 씁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써요? 대충 이제 뭐 예를 들어 5.79 곱하기 10의 뭐 23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치? 우리는 사실 이게 몇 자리 숫자이고 이 최고 자리부터 한 대략 근사적으로 뭐 몇 자리까지에 해당하는 그 숫자들이 궁금한 거지 세부적으로 이런 숫자들까지 다 궁금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의 20제곱이 도대체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지?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쉽게 파악하기 위해 로그의 도움을 받을 건데 그때 로그의 도움을 받을 때 이 상용 로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겁니다. 그러한 이점은 우리가 좀 이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경험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문제로도 나와 있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는 교육과정에서는 살짝 배제가 되기는 했는데 상용 로그의 이점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게 공부하고 쉽게 문제 풀면은 그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상용 로그는 그러한 이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원래 진법 쓸 때 항상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71 쓰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10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71이라고 쓴 게 이게 10진법인지 13진법인지 아니면 8진법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만약 8진법이었다면은 71이라는 게 너네들이 알고 있는 71이 아닐 텐데, 그치? 왜냐면은 이 7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8이 7개가 있다는 거니까 56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 1이니까 50 얼마냐? 56에 1도 아니고 57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10진법 변환하면 그런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뭐 10111010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이게 정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1만 왜 숫자를 이따구로 썼지? 101만 1012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진법일 수도 있잖아 이건.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여기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꼭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그래야 돼. 근데 우리가 늘상 쓰는 숫자잖아. 늘상 쓰는 숫자인데 매번 이렇게 붙이는 게 짜증나 안 짜증나? 귀찮아 안 귀찮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해도 그렇다고 하자. 만약에 네가 진짜 이진법으로 쓰고 싶다면 여기다가 2라는 것을 써. 그거는 보편적인 건 아니니까. 대신 10진법을 쓸 때는 그냥 굳이 쓰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내가 지금 밑밥 다 깔았다.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내 10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용어근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밑을 생략하고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로그 n이라고 읽을 겁니다. 이걸 굳이 로그 10의 n이라고 안 읽을 거예요. 로그 n이라고 읽을 거예요. 선생님 밑이 빠지는데 어찌 알아요? 뭘 어찌 알긴? 생략했으니까 10인 줄 알지. 우리가 10진법을 생략했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로그 10의 n이라는 표현은 로그 n이라고 바꿔서 표현을 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이거는 귀찮아서. 이해됐지? 네. 그것과 같이가 이제 상용 로그의 기본적인 세팅이고요. 자,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뭐 로그 10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첫 번째, 로그 10이 얼마입니까? 뭐 대답 못하면 봐보죠. 로그 10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로그 1000은 어때요? 3이겠죠? 로그 0.0001 이건 어때요? 네, 마이너스 4야 3이야 마이너스 5야 뭐야?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5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입이 모아졌는데? 아니지. 네. 마이너스 4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루트 한번 취해볼까? 루트? 이거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상용 로그 좀 익숙하게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은 얼마야? 연산도 좀 해보자. 로그? 5? 5? 로그? 6 그치? 네, 로그 6
자, 로그 3 더하기 로그 5는 로그 15. 자, 그다음에 로그 6 빼기 로그 3은 로그 2.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실 수 있다. 아, 얼마나 간편합니까? 미친 아시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용로그를 쓴다. 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블 기준을 쭉쭉 넘어갈게요. 이 밑에는 상용로그를 읽는 방법이 나오고요. 저기 이그젬플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상용로그 표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읽어줘야 되는 것이 나오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이그젬플을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50.1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상용로그 표에서 로그 5.01이 0.6998이라는 것을 얘가 봤대. 우리한테 알려줬어. 그런 상태에서 로그 50.1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그 표를 보고서 이렇게 갸우뚱했을 거예요. 응? 뭐야? 이거 결국 1.00부터 9.99까지만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럼 로그 37 뭐 이딴 거는 모른다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좀 반쪽짜리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선입견을 깨트려 버리려고 지금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로그 50.1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이 친구는 로그 5.01 곱하기 10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얘는 로그 5.01 더하기 로그 1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로그 10이 얼마죠? 1.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로그 5.01이 저 친구니까 0.6998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1.6998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엔간한 숫자들은 여러분이 다 구할 수 있어요, 사실상. 그쵸?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자, 이 값의 로그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정확하게 구하지는 못하겠죠. 왜냐면 1.00부터 9.99까지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3.927841357이라는 로그 값은 몰라요, 사실. 그렇지만 대충 이 친구가 근사적으로 로그 3.92 곱하기 자, 이게 얼마나 자릿수가 늘어나는지 보자. 지금 원래 여기 찍혀 있었던 잠깐만. 이게 지금 3.9이라는 게 이게 이 3이라는 것이 지금 원래 1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요렇게 올라갔다는 거잖아. 그럼 요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만큼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10의 9제곱이라고 써줘야 되겠지? 원래 1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9칸만큼 올라온 거니까.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이 로그 3.92가 얼마인지 한번 저 표에서 찾아서 읽어봐봐. 3.93이랑 좀 더 가깝나 이게? 로그 3.92랑 3.93 둘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라고? 0.593? 3. 요거는요? 44? 대충 타협하면 대충 한 0.594 정도쯤 되겠네. 대충 그 정도 느낌,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9.594 정도쯤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상당히 근사적으로 우리가 그 값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얼마나 네? 네? 유용합니까?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좀 시간을 끌었는데 계속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꽤나 유용하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자, 그럼 또 여러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로그 0.017, 로그 0.017이 이따 읽는 것도 못해 이거. 진짜 치매인가 봐. 0.0172. 자, 이 친구가 읽어줬어요. 로그 1.72가 0.235라고. 로그 1.72가 0.2355. 이 정도는 기억하지.
자, 그럼 얘는 뭐야? 로그 1.72. 자, 1을 기준으로 보면 돼. 원래 여기 있었잖아. 하나, 둘. 두 칸만큼 뒤로 빠고 있거든. 그럼 당연히 10의 몇 제곱이? 마이너스 2제곱이 곱해진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0.2355 빼기 2라고 써주면 되겠네.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뭐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계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7645. 오케이. 마이너스 1.7645. 여기 정답이겠지. 그치? 됐죠? 자, 밑에 보면은 로그 73,500. 이것도 똑같아. 뭐 우리가 굳이 쓰진 않을게요. 로그 7.35 더하기 10의 몇 제곱? 원래 1의 자리에 있었잖아. 1의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몇 칸 올라갔어? 4칸 올라갔잖아. 10의 4제곱. 오케이. 그래서 4점 하고서 블라블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얘가 0.8663이었으니까 4.866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 밑에 얘는 이제 루트가 있네요. 루트는 그냥 무조건 보자마자 바로 앞으로 2분의 1을 빼버리시면 됩니다. 앞으로 2분의 1을 빼버리시고 그럼 2분의 1 로그 6.51을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로그 6.52가 0.8142였나봐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 곱하기 0.8142 하면 되니까 0.407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시시해 시시해. 이지. 아, 왜 웃어요? 왜 내가 영어 할 때마다 웃어? 와, 진짜. 아, 나 difficult 하잖아. 자, 나 진짜 어렸을 때는 difficult랑 different랑 진짜 헷갈렸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난 진짜 애기였을 때 나 그 두 개 단어가 진짜 헷갈리던데. 자, 1번. 와, 아무도 공감 안 해줘. 진짜 나 너네 너무 실망이다 진짜. 아, 저도 그랬어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순식간에 사람 글로벌하게 바보 만드는 거지. 와, 진짜 지금 다른 거랑 어려운 거랑 구분도 못해요? 와.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어릴 때 그럴 수 있어. 그래,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지. 너네 나중에 그 단어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걔랑 못하기만 해봐. 너 difficult가 뭐야? 야, 이런 거 좀 야. 네, 그래. 뭐 개그한 거잖아, 그렇지? 자, 로그 x 봅시다. 로그 x 1.0492 0492 1.0492.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좀 쪼개서 봐야 될 것 같아. 아까 보니까 내내 그 상용로그표를 읽어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펼쳐볼래요? 상용로그표를 보니까 얘네들의 규칙이 전부 다 죄다 써져 있는 값이 0. 블라블라 0. 블라블라 0. 블라블라 다 0. 블라블라로 써져 있어. 0. 블라블라가 아닌 게 있어요? 없죠? 왜 그럴까? 생각해봐. 당연히 진수가 1.00부터 9.99까지인데 로그 10이어야지만 1인 거잖아. 그럼 10 바로 직전까지의 숫자들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1이 안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0. 블라블라로 써질 수밖에 없지. 1.00은 당연히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 즉 0부터 그 다음에 로그 10 바로 직전까지 즉 9.99까지 보는 거니까 이제 0. 블라블라라는 숫자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당연히 쪼갤 수밖에 없는 거죠. 1 더하기 0.0492 이렇게. 자, 0.0492 찾아보세요. 이 친구 뭐예요? 0.0492 표에서 한번 찾아봐. 1.12.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 로그 10 더하기 로그 1.12 맞죠? 자, 그러면은 결국 이 친구는 로그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11.2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x는 11.2였나 보다. 역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규칙을 파악한 것이 상용로그표에는 이렇게 0. 블라블라만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쪼개줘야 되겠네? 그래서 1 정수 부분과 0.0492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소수 부분은 표에서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고 이 1이라는 것은 결국 10이 몇 번 곱해졌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가 1이 아니라 3이었으면 10이 3번 곱해졌다. 5였으면 10이 5번 곱해졌다. 마이너스 2였으면 10이 마이너스 2번 곱해졌다. 라는 것을 반영해서 얘의 자릿수를 좀 이렇게 결정해주는 그러한 요인이 바로 이 친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었냐? 자릿수, 그 다음 이 친구는 숫자의 계열. 그쵸?
표에서 읽어줘야 하는 애가 바로 이 친구. 그래서 표를 읽어줌으로써 결정되는 이 숫자의 배열이 바로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다음 이 친구는 결국 걔가 얼마나 업, 다운 됐느냐를 알려주는 거니까 자릿수랑 관련이 좀 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로그 x, 아니 안 넘어가셔도 돼요. 네, 이거 읽을 사람 좀 몇 명 필요합니다. 자, 로그 x가 3.5051. 자, 로그 x가 3.5051.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3 더하기 0.5051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자, 0.5051이 누군지 한번 읽어봅시다. 아직 표 펼쳐보고 계신 분들. 아무도 없구나. 3.20. 네, 로그 3.20.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것이 3개만큼 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결국엔 얘가 로그 3200 이렇게 써졌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럼 x가 3200이었구나. 이해됐습니까? 자, 자연스럽게 그들의 역할이 좀 분배가 됐어요. 얘가 이제 뭘 나타낸다? 이 x의 수의 배열, 그치? 어떤 숫자부터 시작해서 뭐 몇 점 몇몇에 해당하는 녀석인가라는 요거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x의 이 숫자의 배열, 바로 이 배열을 결정해 주는 게 그게 이 소수 부분이었고, 그다음 얘가 몇 자리 수야? 이게 1000의 자리 숫자야? 아니면 뭐 100의 자리 숫자야? 아니면 이게 뭐 소수점 아래로 뭐 몇째 자리까지 내려간 숫자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 정보인 거지.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5 더하기 0.5051 뭐 이렇게 됐었던 녀석이었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우 야 뒤로 5칸만큼 빠꾸 했으니까 0.00000 몇 번 얘기했냐? 0.0000050 무슨 소리야? 0.000000320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죠. 뭐 뒤에 있는 공은 빼겠지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요. 그래서 이 3이 뭐라고? 뭘 뜻한다고? 그 x의 자릿수. 그다음 5051이 뭘 뜻한다고? x의 네, 그 수의 배열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자, 한번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까? 64페이지까지 한 번만 살짝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책을 한번 처음부터. 그 지수부터 말고 상으로부터. 네. 안녕. 자, 그래서 우리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차례인데, 아까 전 괜히 줬다. 아씨 괜히 줬다. 자, 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로 다시 쓰죠. 자, 로그 321. 자, 이 친구는 이제 로그 3.21 곱하기 10의 제곱으로서 얘는 0. 블라블라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어서 2. 블라블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이 3.21이라는 것이 이제 얘에 대응되는 거고요. 그다음 10의 제곱이라는 것이 이제 얘에 대응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2가 결국 자릿수를 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얘가 이 숫자의 배열을 담당할 것이다. 우리가 저기에서 읽어줘야 되는 애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까 경험적으로 파악을 했어. 그걸 지금 여기서 다시 수학적으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게 지금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그래프를 지금 우리가 같이 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수 부분은 이고 소수 부분은 이제 0. 블라블라다. 근데 얘가 읽어봤나봐. 0.5065였나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 0.5065가 이제 소수 부분, 그 다음에 2가 정수 부분인데 이 소수 부분은 이 로그 3.21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담당하는 아이고, 그다음 2는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듯이 자릿수에 해당하는 녀석이었다. 로그 32,100이라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결국 소수 부분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숫자 배열이 3, 2, 1로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자릿수가 2칸만큼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이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은 2에서 4로 올라갔고요. 소수 부분은 역시나 0.5065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그 밑에는 이그젠플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그 n이 마이너스 3.0672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3.0672. 이때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마이너스 3.0672. 자, 얘의 정수 부분은 뭐게? 마이너스
네,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정수 부분의 수학적인 정의가 뭐냐면요. 수직선 상에서요. 그 수를 기준으로 양쪽에 분명히 정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두 개의 정수 사이에 얘가 끼어 있는 상태겠죠? 얘를 각각 n과 n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그때 이 수의 정수 부분은 요 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걸 조금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떤 수가 이웃하는 두 정수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로 뭐 x라고 할까요? 이 수를 x가 이러한 범위에 존재할 때 x의 정수 부분은 라지 n이다. 소수 부분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x에서 라지 n을 빼면 그거는 이제 소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7이라는 것의 정수 부분이 왜 2고 소수 부분이 0.7이었냐면 2.7 자르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아니야. 이렇게 아마추어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7이라는 것은 2랑 3 사이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2가 정수 부분인 것이고 그 다음에 2.7에서 2를 뺀 0.7이 소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마이너스 2.7도 똑같은 방식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소수점 기준 왼쪽 오른쪽 이렇게만 생각하다가는 마이너스 1을 정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고. 그게 아니야. 마이너스 2.7은 분명히 얘 기준 왼쪽에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오른쪽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7의 정수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7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 그리고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2.7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거니까 0.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 부분은 0.3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의 기하학적인 정의는 요 사이의 간격이에요. 간격. 그래서 마이너스 2.7은 분명히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2.7,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였을 테니까 요 사이의 간격, 이게 얼마? 0.3. 그것이 소수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두 정수 사이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왼쪽에 있는 정수, 그것이 정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것과 그 정수 부분까지의 거리, 그거를 소수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4 더하기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4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얼마가 있어? 그럼 0.9328. 네. 마이너스 4 더하기 0.9328이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 소수 부분이 뭐 0.067이 뭐 이런 식으로 써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표 찾아가지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얘가 이제 뭐 로그 무엇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인 거니까 이제 이 친구만 잘 찾아주신다면은 뭐 얼마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셨을 텐데 그럼 이제 거기다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을 곱하니까 0.0000까지 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이게 네 칸이 떨어지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0.9328이면 어느 정도쯤 되냐? 뭐 9.72 정도쯤이라고 할까? 그럼 이제 972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그렇다면 알겠죠? 다 이해됐어요? 지금 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만 알아보는 상태니까 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뉠 수 있고 그것의 역할이 각각 그렇게 부여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포인트를 보시면은 임의 양수 n에 대하여 상용 로그는 로그 n이라고 쓸 수가 있고 이 친구는 n 더하기 알파라고 분리를 할 수 있다. 이때 n은 정수 부분, 알파는 소수 부분. 소수 부분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정수 부분은 자릿수, 그다음 소수 부분은 숫자의 배열, 최고 자리 숫자부터 이제 뭐 일정한 자리까지의 숫자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소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이그젠플을 보시면은 로그 5.672 0.7536이라고 한 상태에서 이제 이 친구의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나눠서 써봐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개인적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점 휘어잡기가 이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상용로그의 두 번째 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1 곱하기 뭐 10의 50제곱 요거는 이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딱히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뭐 2의 100제곱 2의 100제곱이 도대체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야? 뭐 아니면 3의 60제곱 뭐 5의 72제곱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인지 우리 감이 안 잡히잖아? 그것을 상용로그의 도움을 받아서 몇 자리 숫자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근사적으로 수가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인지 정도는 충분히 파악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같이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한번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서 해볼까? 자, 여러분들이 나를 골탕 먹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몇의 몇 제곱? 몇의 몇 제곱이 궁금하십니까? 어? 7, 내가 안 밉구나. 네. 7, 뭐라고? 7에 7에 56,000. 야 이씨. 야! 엄청인데요. 그건 좀 다시 4,600. 두 자리 수까지만. 13. 13 좀 너무 작은데? 99. 그래 너의 소원을 받들겠다. 799제곱은 도대체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일까? 여러분들 그래서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내가 이 숫자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상용로그의 도움을 받겠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의 로그 값을 로그 7의 99제곱이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인지를 먼저 좀 파악해 보려고 해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얘를 추적해 보려고. 일단 의도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볼까? 99 곱하기 로그 7일 겁니다. 그쵸? 99 곱하기 로그 7. 자, 로그 7은 읽어줘. 나 이건 몰라. 로그 7. 얼마입니까? 0.8451. 자, 그럼 얘는 99 곱하기 0.8451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해봐. 뭐 쉽죠? 이 정도는 8451에서 그러니까 지금 84.51에서 0.8451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9 얼마야 그러면? 4 얼마야? 6 7 6 3 8 83.6649죠? 그렇죠? 내가 왜 이스텐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100배에서 하나 뺀 거예요. 그럼 99개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83.6649가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얘가 로그 네모점 블라블라 곱하기 10의 83제곱이 됐다는 건데 이 네모점 블라블라는 0.6649라는 것을 로그 값으로 갖고 있는 어떤 수의 배열이었었을 거예요. 자, 로그 값으로 0.6649라는 값을 갖고 있는 혹은 그것과 비슷한 값을 갖고 있는 애를 근사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때부터는 근사값이 될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4.62인가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로그 4.62 곱하기 10의 83제곱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다 나왔네. 462 블라블라라고 하면서 써지는 숫자인데 얘보다 83칸만큼 더 위로 업 됐어요, 자리가. 얘는 처음에 이제 한 자릿수였는데 83자리가 업 된 거니까 총 몇 자릿수가 되겠습니까? 84자릿수가 되는 거겠죠. 그쵸? 84자릿수인데 462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굳이 표현해 보자면은 이제 462하고 0을 83개 아니다. 462가 먼저 써졌으니까 이 84자리 숫자라고 했으니까 3개 빼니까 0이 이제 81개 정도쯤만 더 붙이면은 그럼 저게 나오겠네. 그래서 799제곱은 약 462000000에서 0을 81개 정도쯤 쓴 그런 정도의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요거요. 그래서 이제 4.62 곱하기 10의 83제곱. 그래서 상용로그를 쓰는 거예요. 7의 99제곱이 도대체 어떤 숫자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상용로그 값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충분히 할만하잖아? 쉽죠? 네.
이게 책이 이게 아니구나. 자, 정리해 보십시오. 요거는 재밌는 문제였죠. 결국 골탕 안 먹었죠? 쉽게 풀었죠? 오히려 여기가 막 87제곱 이랬으면 조금 힘들었을 텐데. 왜 기싸움하세요? 재밌잖아. 어제 내가 돈가스를 시켜가지고 요게 왔는데 언제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 피카츄? 피카츄인 척하는 곰돌이입니다. 귀엽다. 피카츄는 아니야. 피카츄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애가 대충 생겼어요. 그거 뭐물 묻히고 난리 나는데. 그치? 저 비둘기 고기로 만든 거예요. 안 먹을래. 여기 고기 먹을 게 없을걸? 비둘기 고기가 더 비쌀 것 같은데. 근데 영국 오래전 때는 먹었잖아. 비둘기. 지금이 오래전이야? 미안해. 2025년이야. 그만 싸워 이거. 자, 다시 정리. 계속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결정하고 소수 부분은 숫자 배열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다 됐습니까? 네, 그래요. 재밌죠? 우리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굳이 책 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냥 만들어 줄 거니까 여기 어차피 바로 쓰면 돼요. 문제도 한 줄밖에 안 돼서. 자, 3의 30제곱이 n자리 자연수이고 가장 큰 자리 숫자가 알파다. n 더하기 알파의 값을 구해주세요. 야, 7의 99제곱 되는데 3의 30제곱은 껌이겠지, 그치?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상용로그 표는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제시된 조건만 해가지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 3의 30제곱. 그럼 3의 30제곱이 궁금하니까 당연히 무엇을 조사해? 3의 30제곱의 상용로그 값을 조사해.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는 틀이 아까랑 완전히 판박이 수준으로 똑같을 겁니다. 내가 자꾸 그렇게 써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자꾸 그러한 방식대로 연습을 해주셔야 뭔가 누락된 거 없이 그렇게 쭉 연습을 해주셔야 체계가 좀 잡혀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는 처음에는 모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3의 30제곱의 로그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30 곱하기 로그 3이다. 근데 여기서 로그 3의 값과 로그 2의 값은 알려줬어요. 로그 3의 값은 0.4771이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값은 0.301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로그 3에다가 30을 곱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0.30 곱하기 0.4771이 되겠어요. 자, 그럼 결국 이제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자, 3, 1, 3, 4, 1 그럼 14.313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쵸? 30 곱하기 0.4771 하면은 14.313이라는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이제 14 더하기 한 줄 더 이어서 쓸게요. 0.313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겠죠? 분명히 이 친구는 로그 10의 14제곱이 될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로그 네모점 뭐 블라블라라는 꼴로 될 텐데 이 네모점 블라블라가 어떤 녀석인지를 내가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상용로그표를 쫙 펼쳐가지고 얘를 찾아서 읽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 표를 찾지 못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얘 값을 유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0.313이라는 게 도대체 이 두 개의 값과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0.3010이고 얘가 0.4771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것만큼은 알 수 있어. 아, 너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구나. 그치? 그래서 이 로그
2보다는 얘가 크고 뭐 0.313이라고 하는 로그 네모점 블라블라가 그 다음에 로그 3보다는 작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쵸? 그래서 네모점 블라블라는 2점 얼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로그 2점 블라블라 곱하기 10의 14제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얘 몇 자리 수인지, 가장 큰 자리의 숫자가 몇인지를 물어봤는데 우리 그거 필요한 거 다 구한 거 아닐까? 가장 큰 자리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14번 자리수가 점프가 됐으니까 몇 자리수가 되겠어요? 15자리수가 되겠지. 그래서 n은 15, 그 다음에 알파는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너무 쉽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그리고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또 나와 있을 텐데 분수에 해당하는 게 다음 예제구나. 자, 이번엔 3분의 1의 30제곱이래요. 3분의 1의 30제곱 똑같아요. 똑같이 하면 돼. 자, 3분의 1의 30제곱 갑시다. 3분의 1의 30제곱. 자, 이것도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아? 로그 3분의 1의 30제곱. 이 로그 값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3분의 1의 30제곱이 어느 숫자인지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30 곱하기 로그 3분의 1인데 로그 3분의 1이라는 것은 얘가 뭐란 얘기예요? 이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로그 3이라는 것의 부호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30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로그 3이 얼마였지? 로그 3이 0.4771이었지? 그것도 여기 옆에다 쓰고 가자. 너네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로그 2라는 것은 0.3010, 로그 3이라는 것은 0.477이에요.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외웁니다. 이거 로그 4는 0.6020, 로그 5는 0.6990, 로그 6은 구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 두 개 정도 좀 여러분들이 더 외우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아까의 그 계산 결과를 좀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마이너스 14.313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배인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엔 정수 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0.687.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는 뭐 쉬워요.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이겠구나? 얘만 추적하면 돼. 자, 근데 지금 얘는 아까와 같이 뭐 얘랑 얘 사이에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큰일 났어. 표를 찾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얘네 두 개 값을 이용해서 다른 애들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로그 4는 어떻게 구할까요? 로그 2의 2배. 오케이. 로그 2의 2배. 왜? 2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이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로그 4는 로그 2의 제곱, 2 로그 2. 그래서 얘는 0.6020이 됩니다. 로그 5는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로그 5.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봐봐요. 로그 5랑 로그 2랑 더하면 로그 10이 되지. 그래, 1이 된다는 거잖아. 그 아이디어로 구하는 거야. 로그 2랑 로그 5를 더하면 1이 된다. 로그 2를 알고 있지? 그럼 로그 5도 구할 수 있겠지. 1에서 로그 2를 빼면 로그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0.6990이 됩니다. 그 사이에 있죠? 아하, 이 친구가 지금 요 사이에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로그 4. 블라블라라고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니까 로그 4. 블라블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럼 최고 자리 숫자가 누구야? 4야. 그 다음에 얘가 뒤로 15칸만큼 빠꾸해야 돼. 한 칸 빠꾸하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인 4가 나오고요. 두 칸 빠꾸하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 4가 나오겠고요.
세 칸 빠꾸하면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인 4가 등장할 겁니다. 그럼 15칸만큼 빠꾸하면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부터? 15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인 4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15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4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상용 로그는 이 정도쯤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지수함수요. 지수 방부등식 전까지요. 지수 함수까지만 할 겁니다. 지수 함수까지는 굉장히 쉽죠? 네. 지수 방부등식부터 들어가야 이제 뭔가를 좀 이렇게 하는 게 나오니까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어도 어렵다기보단 좀 귀찮아지죠 그때부터는. 계산을 하고 해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자, 우리가 지수 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수 단원에서 밑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슨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이랑 지수를 범위한 밑의 범위를 제 지수의 범위를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지수의 범위를 확장 확장을 했죠. 실수 전체 범위로. 그러면서 당연히 밑의 범위가 어떻게 되었어요? 줄어들어요. 네, 0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이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영을 잘 해서 우리가 지수함수를 정의를 내려볼 거예요. 자, 일단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y는 a의 x제곱이라는 형태입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밑과 이 지수가 각각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지수를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시키면서 이 밑의 범위가 어떻게 됐다? 네, 0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제한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밑의 범위인 a라는 것이 0보다 크다라고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 x 정의역은 실수 전체 범위가 됩니다. 다 이해하시죠?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y는 2의 x제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2의 x제곱. 자, 그림 한번 그려보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시도해 봐야 되는데 x가 0일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친숙한 숫자들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순서상 찍어서 순서상 만들어서 점 찍어서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일 때는 y의 값이 1.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몇 컴마 몇? 0,1을 먼저 찍습니다. 한 요 정도쯤 찍힐까요? 0,1. 자, x가 1일 때는 얼마예요? 2가 되니까 1,2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한 요 정도쯤 올라갈까요? 자, x가 2일 때는 y 값이 얼마예요? 4에서 이제 2,4를 찍으면 됩니다. 요 정도쯤까지는 노말해요. 자, x가 3일 때 y의 값은 얼마예요? 8이 됩니다. 조금 훅 하고 올라가네. 자, 요 정도쯤에 찍히겠죠? 자, x가 4일 때 y의 값은 얼마예요? 16이 되니까 요런 데 찍히겠지, 그치? 네,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 칸 한 칸 커질 때마다 1 커졌다가 2 커졌다가 4 커졌다가 8 커졌다가 16 커졌다가 32 커졌다가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이 지수함수는 그래서 쫙 보면은 이걸 아주 멀리서 보면은 거의 그냥 y축에 붙어버립니다. 생김새 자체가 그래요. 엄청나게 막 멀리서 그냥 줌아웃 해가지고 진짜 축소해가지고 보면은 거의 진짜 이 y축과 거의 붙어있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요. 자, 어쨌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자, 반대로도 한번 가볼까요? 이런 데만 점 찍혀요? 우리 아까 전에 이 지수의 범위를 실수 전체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했는데 음수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 값은 어때요? 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2분의 1이 찍히겠고요. 그다음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요? 네, 4분의 1. 그래서 이제 또 반 떨어집니다. 이렇게. 또 8분의 1이 되겠죠. 또 16분의 1이 되겠죠. 계속 0에 근접해 가나 0이 되지는 못하는, 즉 여기에도 당연히 뭐가 존재한다? 점점 근접해가는 선. 뭐야 그게? 점근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들을 따다다다다다다 다 이어봐야 되겠죠. 왜 이 사이사이에도 전부 다 같은 점들이 찍힐 텐데. 즉 그걸 어찌 알아요? 그냥 그렇다 하자. 우리는 몰라요. 계산을 못하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요게 이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도 또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3의 x제곱은 어떻게 그려질까? 자 역시 순서상 한번 만들어 볼까요?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입니까? 네 1이에요. 그럼 0,1 이 친구랑 지금 똑같네요. 오케이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지난다. x가 1일 때는요? 3입니다. 한 요정도쯤 점이 찍히겠죠? 그다음 x가 2일 때는요? 9예요. 와 엄청 높게 올라가네. 이 밑이 지금 하나 커졌더니 얘가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네. 그치? 그럼 이게 만약에 4의 x제곱, 5의 x제곱, 6의 x제곱, 10의 x제곱이면 정말 난리 나겠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얘는 위로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커지는 친구가 된다. 자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오른쪽에서도 컸으니까 왼쪽에서도 클까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 아까 이 검은색은 뭐였어? 2분의 1이었는데 얘는 3분의 1이야. 그 밑으로 가네. 야 곤두박질 쳤으니까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퉁 더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어쨌든 이 친구도 언젠가는 0에 근접해 가겠죠? 그래서 얘도 역시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밑이 2, 3, 4, 5, 6, 7, 8, 9 이렇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아이는 점점 가파르게 떨어진다 혹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쪽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움푹 브레이크를 못 밟는 거죠. 푹 찍고 이렇게 그래서 이 밑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점점 달라붙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2, 3, 4, 5, 6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이 그래프가 어찌 변하는지까지도 같이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기본형이에요. 근데 기본형이 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을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친구는 어떤 친구? 여기에서 이 A의 범위가 1보다 작아지면 조금 다른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A가 1보다 작아지면 새로 한 판을 그릴까? 그냥 여기에다가 계속 이어서 그릴게요. 자,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요. 자, 여기에는 이 순서상을 지우겠습니다.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자, 마찬가지야. x가 0일 때는 y 값이 얼마입니까? 1이죠. 역시 이 점을 지났네요. 얘는 내가 모처럼 만에 발견한 주황색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라는 값을 가져요. 1이라는 값을 뭐라고? 1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x가 0일 때 얘는 1, x가 1일 때는 어때요? 2분의 1, 그치? 2분의 1, 한 요정도쯤 저기 꽁 찍히겠죠? x가 2일 때는요? 4분의 1, 여기에 반 정도쯤에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또 8분의 1, 16분의 1, 점점점점점 떨어지겠죠? 이렇게 역시 점근선 존재하네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때요? 2가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요? 4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는 순간 지금 오른쪽에 있는 누구랑 뭔가 좀 되게 배치가 비슷해요? 2의 x제곱과 뭔가 되게 배치가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찍혀진 점들의 위치와 높이가 비슷비슷했거든요. 이 검은색 기준으로 x가 1일 때는 이 주황색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같은 곳에 점이 찍혔고요. 그 다음 검은색 기준 x가 2일 때랑 주황색 기준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근데 왜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냐 이 친구는? 자, 다시 그려볼게요. 조금 AS 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야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점들이 찍혀서 그림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게 그게 주황색이야. 그래서 이 검은색과 주황색은 사실상 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관계 내 대칭 무엇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찍히는 점들이 다 그냥 부호만 받는 대로 바뀌어가지고 찍혔으니까 1,2, 2,4, 3,8 이랬던 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8 이렇게 찍힌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서로 y축 대칭
관계일 것이다. 근데 너무 당연한 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얘가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생겼어요. 우리 그 수학 맨 마지막 단원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뭘 배웠습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체인지. 그러니까 y축 대칭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당연하죠? 그쵸? 네, 당연하죠? 응. 진짜? 그래서 졸면서 뭘 당연해, 당연하게. 자. 있어요. 아이씨. 아, 눈은 감고 있지만 귀는 안 감고 있다? 네. 그래요. 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 두 개가 서로 그렇게 y축 대칭인 것처럼 얘랑 y는 3분의 1 x제곱 역시도 서로 y축 대칭이 되겠죠. 그럼 기본형에 대해서 다 공부한 셈입니다. a의 값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a의 값이 1보다 작으면 그리고 기본 세팅이 0보다 크면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럼 a가 만약에 1이라면요. y는 1의 x제곱.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따로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상수함수일 뿐이잖아. 그 지수함수라고 안 불러요? 이렇게. 걔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y는 a의 x제곱 그것을 지수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때 이렇게 1보다 큰 상황과 1보다 작은 상황으로 나뉘어서 어떤 형태로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가 나뉘어진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의 값이 절대값이 1보다 지금 큰 상황에서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어찌 변하는지 a의 값이 1보다 작은 상태에서 이게 절대값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까지도 판단해 주시면 좋겠죠.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기본형을 공부했으니까 또 무슨 형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평행 이동하고 이제 만들어지는 표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y는 a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당연히 이 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우리가 수상에서 이미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근데 여기선 뭐라고 써있냐? P랑 Q라고 썼으려나?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평행 이동 여기 있다. M하고 N만큼 M이랑 N으로 썼나요? 네. 나 왜 못 찾았지? 18페이지. 딱히 안 썼는데 얘? 여기 있어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잠깐만. 101페이지. 101페이지 보니까 이제 M과 N으로 썼네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적절하게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는 것은 우리 그 수상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했었을 때 우리 식 어떻게 변형시키기로 했죠? x 대신에 x-m으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a의 x-m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플러스 n 원래는 y 대신에 y-n이라고 쓰는 건데 우리는 y는 의 꼴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표준형인 거고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n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두 가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지수함수는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났었어요? 이게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났었던 점이 있었지. 0,1을 지났죠. 그래서 그 점이 지수함수를 그리는 기준점이 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이 그런 역할을 대신했었고요. 무리함수에서는 시작점이 그 역할을 대신했었죠. 이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 또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기준이 되는 점 그것을 이제 우리가 0,1로 찍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더 있었어요. 반드시 무슨 선을 갖고 있었다? 점근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점근선까지도 이제 보조 역할로 좀 수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y는 2의 x-3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라고 한다면 일단 이렇게 좌표평만 먼저 그려주시고요. 원래 0,1을 반드시 지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얘가 지금 몇만큼 평행이동했어?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y축 여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을 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몇을 반드시 지날까? 3,2를 반드시 지나겠지. 3만큼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래서 3,2에다가 점을 꽝 하고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점근선이 뭐였어?
y는 0이라는 선이었어요. x축 y는 0이라는 선이었는데 그 i가 위로 한 칸만큼 들어 올려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한 칸만큼 들어 올려져서 정근선을 쫙 하고 가상의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좀 절반 정도쯤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좀 너무 밑에 그렸다. 다시 한 요 정도쯤 되겠죠? 네. 이렇게 정근선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y는 이 x제곱을 그리듯이 그림을 그리면 돼. 어떻게? 이렇게. 이해됐죠? 정말 간단해. 그래서 이 정근선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1, 요거는 이제 뭐 3,2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럼 너네 이제 뭘 그리고 싶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평행이동 뭐 이 정도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의 일반화 과정들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그쵸?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내가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드릴 부분은 이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그거 다음 시간에 같이 할까? 우리 지수함수에 대해서 좀 공부 좀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물어봐야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수원 들으셨던 분들은 한 번씩 내가 이제 물어봤었죠? 어떤 식을 써놓고서 자 얘가 이제 적당하게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 해가지고 그 아이가 될 수 있느냐 겹쳐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질문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정말 중요했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수함수 좀 잘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내가 어차피 지수 방부등식을 해야 되니까 지수함수 좀 이렇게 리마인드 할 때 그때 같이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딱히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정의역, 치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뭐 책 읽어보시면서 당연히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이니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십시오. 지수함수 강의는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없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갈게. 이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쯤만 좀 이야기를 하고 갈 건데 지수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공역이 전부 다 치역이 되진 않기 때문에 왜냐면 음수는 선택을 못 받잖아요.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아이죠. 그렇죠? 1대1 함수인데 역함수가 왜 존재를 못합니까? 1대1 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죠. 역함수의 존재 조건 자체가 1대1 함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는 1대1 대응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적당하게 이걸 잘라내면 되는 겁니까? 공역을 잘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1대1 함수이고 공역과 정역의 적절한 조율만 잘 들어간다면 충분히 역함수까지도 존재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단순 증가함수 혹은 단순 감소함수라고도 불릴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방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단조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아니더라도 방부등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뭐 지수 방정식 살짝 스포하자면 2의 x제곱이 8인데 x가 뭐게 이게 지수 방정식이거든요. 이게 y는 2의 x제곱과 y는 8의 교점이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이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3인데? 라고 딱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못 찾는 건가 없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거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이게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가능한 일이고 단순 증가, 단순 감소함수, 1대1 함수였기 때문에 방부등식의 근이 조금은 이제 단순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역함수는 우리가 이 지수랑 로그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죠.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로그함수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끝. 그러면 네 질문할 거 없죠? 마무리해도 되죠? 네. 네네네. 1대1 대응이라 써있는데요? 뭐가? 너 잘못 써. 아이 내가 방금 말했잖아. 적절하게 공역을 내가 조율을 해준다면 1대1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을 때는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지수함수는 이게 양수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공역이 치역이 공역 전체가 되질 못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1대1 함수인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공역을 0보다 큰 것이라고 일부러 말을 한다면 그럼 그때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질 수 있잖아. 그럼 1대1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 말이 없으면 1대1 함수, 내가 굳이 얘기를 하면 1대1 대응. 알겠죠? 네, 또 다른 질문은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종료하도록 할게요.